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나이, 출생일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나이.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적 분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증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나이 때문에 법적 분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기업의 단체 협약상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한 해석 기준을 넣고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이 달라서 6년 넘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한국식 나이에 따라서 1년이라도 빨리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싶었겠죠. 자, 노조 측에서는 만 나이에 따라서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된다며 맞섰습니다. 자, 결국 대법원은 만 55세로 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측에서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을 해서 민사와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는데요. 이후에 현재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올해 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학번과 관련해서 나이와 관련해서 세는 법 달라서 여러 가지 뭐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뭐 서로 그냥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는 보통 이제 법률에 만의 경우에는 만이라고 특정해서 이제 써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별했는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숨진 남편 윤 씨 사이에 입양한 딸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도 모르는 입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입양이 유지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강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은혜 씨에게 원래 10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사망한 전 남편과 사이에 입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입양 기록을 보면은 2018년 2월에 소장이 접수가 되고 입양 과정을 거친 이후에 6월 20일 날, 그러니까 2018년 6월 20일 날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입양이었습니까? 친양자 입양이었습니까? 네, 일반 입양으로 보입니다. 그 한 방송에서 공개된 나의 사건 검색 기록을 봤을 때 종국 결과가 입양 허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만일 친양자 입양이었으면 친양자 입양이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 입양을 전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그 고 윤상엽 씨 누나는 입양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 윤상엽 씨는 그러면 입양에 동의는 한 모양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입양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 입양을 할 때는 법원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에게 법원의 입양 부모 교육을 듣도록 하고 또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네. 청구인과 사건 본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또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된 사실 조회를 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윤 씨는 보면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하셔서 확인서도 제출했고 또 면접조사도 2차례 있었는데 모두 참석해서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상엽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입양된 그 자녀가 유가족들의 여전히 손주 조카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윤상엽 씨는 물론이고 나중에 유가족의 재산도 이제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습상속 규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혜 씨의 딸, 그러니까 입양된 딸이 사망한 윤상엽 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상엽 씨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윤상엽 씨에 대한 고의적인 보험 사기를 위한 살인으로 보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본인의 손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일반인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유가족이 이 부분을 종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은혜 씨 딸과 윤 씨 사이에 실질적인 입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법상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고요. 법에서 정한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으로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그 절차별로 각 사유와 청구 적격이 있는지, 시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이 사건에서는 입양 무효나 취소 요건이 해당될까요? 일단 먼저 사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입양 무효부터 보겠습니다. 네. 입양 무효의 원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미성년자였을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가 원인이 되는데요. 윤 씨의 경우에 입양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당사자 간에 입양에 합의가 없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한 판례로 진정한 입양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입양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은 입양에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은 이제 초반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윤상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해서 의사도 밝혔고 지금 면접 조사도 진행을 했고 부모 교육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양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예, 그래서 윤 씨가 입양을 한 후에 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사실만으로 또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입양 취소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양 취소 원인은 양친이 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자가 될 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양부모, 양자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기 강박으로 인해 입양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이것 중에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군요. 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2년 전 계곡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심리 전문가에게 윤 씨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했었는데요. 네. 당시 분석 내용에 보면 윤 씨가 생전에 가스라이팅 피해자와 유사한 정서 상태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 취소 원인 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사실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기나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가 밝혀진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방금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스라이팅과 같은 강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이거 이외에 재판상 파양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 재판상 파양 원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 해친 경우. 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호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호는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윤 씨는 여기에서 4호,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호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은혜 씨의 딸이 이은혜 씨 어머니가 계속 키우고 계셨고 또 혼인신고 후에 계속 이은혜 씨와 윤 씨가 별거 생활을 해왔고 이은혜 씨의 딸을 키우시는 이은혜 씨 어머니는 윤 씨를 제대로 만난 적도 없다고 하시니까 네. 윤 씨가 아이를 실제로 만날 가능성은 더 적고 또 그렇다고 아이와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활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호의 사유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제 사유를 제가 앞서 살펴봤는데 이제 청구권자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입양 무효의 경우에는 양부모나 양자, 법정 대리인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양 취소나 재판상 파양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경우에 각 취소 사유별로 청구권자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과 달리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의사표시를 한 본인이 취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양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입양 취소 청구권은 1심 전속권이어서 상속이 될 수도 없고 설령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입양으로 가족 관계가 된 당사자인 딸에게 상속이 되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본 것처럼 그 사기 강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우리 지금 조부모들은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네. 현행법상에는. 네. 재판상 파양은 어떻습니까? 네, 파양 청구권자의 경우에는 양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같은 그런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가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조문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입증을 해서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데 입양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강 변호사님이 좋은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Streets of Philadelphia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